며느리가 케이크를 던졌습니다. 내 생일 케이크가 내 얼굴을 덮었다. 흰 크림이 코를 막고 딸기가 볼을 타고 떨어졌다. 달콤한 냄새가 숨을 막았다. 웃음소리가 아니라 핸드폰 셔터음이 쏟아졌다. 클릭 클릭 클릭. 며느리 오서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소원 비셨어요? 이 사진 조회수 대박 날 듯. 주변 사람들이 웃었다. 누군가 박수까지 쳤다. 나는 냅킨으로 얼굴을 닦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크림이 눈썹에 달라붙어 잘 지워지지 않았다. 어둠 속 이야기에 불을 켭니다. 인생사연 불켜진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이야기 만나보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 수백 명의 사람들 앞. 며느리 오서진이 서 있다. 얼굴이 창백하다. 손이 떨린다. 내 손에는 붉은 도장이 들려 있다. 서류 위에 도장을 찍는다. 툭, 툭, 툭. 90일 뒤 같은 손으로 도장을 찍는다. 이번엔 내 이름으로. 나는 김은숙. 강북 잠원동에서 혼자 산다. 남편 없이 아들 정민호를 키웠다. 식당 설거지, 아파트 청소, 시장 좌판. 손은 거칠어지고 등은 굽었지만 민호는 대학을 나와 IT 회사를 차렸다. 며느리 오서진은 로펌 마케팅 담당 변호사다. 실제 재판은 안 하고 SNS 관리, 클라이언트 접대, 홍보 행사를 전담한다. 명품 가방, 인스타그램 팔로워 15만, 브런치 인증. 그녀에게 이미지가 곧 자산이었다. 내가 가진 건 딱 하나. 상암동 5층짜리 근린 상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산 건물이다. 남편이 죽기 이틀 전 병상에서 내 손에 서류를 쥐어줬다. 여보, 이거 건물 서류야. 당신 이름으로 다 해놨어. 나중에 아들이 힘들어도 이건 당신 거야. 며느리가 누가 될지 모르잖아. 아들도 변할 수 있어. 근데 이건 당신이 버틸 수 있는 힘이야. 절대 넘기지 마. 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10년 전이었다. 지금 그 건물에는 임차인이 7곳 있다. 카페, 네일샵, 학원, 옷가게, 꽃집, 치킨집, 작은 의원. 매달 월세 1,950만 원. 많지는 않지만 내가 혼자 살기엔 충분했다. 며느리는 그 건물을 탐냈다. 어머님, 상암동은 개발 지역이에요. 지금 리모델링하고 임대료 올리면 2배는 받을 수 있어요. 아니야. 지금도 충분해. 어머님, 요즘 시대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자산은 굴려야 한다고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며느리의 눈빛에서 욕심이 보였다. 내 62번째 생일. 서진이 강북구의 한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렸다. 어머님, 제대로 생일 파티 해드릴게요.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서진은 이미 초대장을 돌렸다.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인플루엔서들. 당일 나는 서진이 골라준 옷을 입고 갔다. 평소보다 화려한 재킷. 조금 불편했다. 레스토랑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대부분 서진의 지인들이었다. 나는 구석에 앉아 있었다. 자, 이제 케이크 나갑니다. 3단 케이크가 들어왔다. 초가 촘촘히 박혀 있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서진이 내 옆에 섰다. 어머님, 소원 비세요. 나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민호가 건강하게, 손주가 잘 자라게. 숨을 들이마시고 초를 불려는 순간 서진이 케이크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내 얼굴에 그대로 눌렀다. 크림이 코를 막았다. 눈을 뜰 수 없었다. 딸기가 턱으로 떨어졌다. 웃음이 터졌다. 박수 소리.
한호성. 대박. 이거 찍었어. 인스타 올려야지. 나는 냅킨을 찾았다. 손을 더듬어 테이블 위를 만졌다. 누군가 냅킨을 건넸다. 얼굴을 닦았다. 크림이 눈썹에, 귀에, 머리카락에 엉겨붙어 있었다. 서진이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놀라셨죠?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 케이크 스매싱. 민호가 옆에서 웃었다. 엄마 농담이에요. 재미있게 받아들이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크림 범벅이 된 내 얼굴을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다. 준비된 거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옷을 벗었다. 크림이 재킷 안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빨아도 냄새가 나올 것 같았다. 거울을 봤다. 머리카락에 아직 크림 조각이 붙어 있었다.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얼굴을 때렸다. 하지만 수치심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다. 동네 친구 순이었다. 은수가 너 SNS 봤어? 순이가 캡처 화면을 보냈다. 서진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사진 크림 범벅이 된 내 얼굴. 캡션 오늘은 시어머님 생신 케이크 스매싱으로. 분위기 유피 요즘 MZ들은 이렇게 생일 즐긴답니다. 해시태그 시월드 해시태그 세대 공감. 좋아요 8,300개. 댓글 563개. 키읔키읔키읔키읔 시어머니 표정 개웃김. 아, 이거 꼰대 세대한테 하면 반응 재밌음 키읔키읔. 근데 좀 심한 거 아니냐? 어차피 시댁이잖아요. 괜찮아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일주일 뒤 건물 임차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카페 사장님이었다. 사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건물 주인 바뀐다는 공지 받았는데요. 네. 무슨 공지요? 문자로 왔어요. 건물 소유자 변경 예정, 보증금 재계약 필요라고요. 나는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었다.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모두 같은 문자를 받았다고 했다. 가짜 공지였다. 하지만 누가 보냈는지는 알았다. 며칠 뒤 꽃집 사장님이 나갔다. 2, 3년 장사하던 곳이었다. 빈 가게를 보며 서 있었다. 유리창에 임대 딱지가 붙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호였다. 엄마 잠깐 나올 수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민호를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서류를 꺼냈다. 엄마 건물 공동관리 제안서예요. 엄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랑 서진이가 도와드릴게요. 공동관리. 네. 명의는 그대로 엄마 거예요. 우리는 그냥 관리만 도와드리는 거예요. 나는 서류를 넘겨봤다. 어려운 용어들이 빼곡했다. 민호야, 이거 꼭 해야 해.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건물 관리 복잡해요. 세금 문제도 있고, 임차인 민원도 있고. 엄마 나이에 혼자 다 하시기엔. 나이. 민호가 말을 멈췄다. 민호야, 내 아빠가 왜 이 건물을 내 이름으로 해줬는지 알아? 내 아빠는 알았어. 내가 혼자 남으면 사람들이 만만하게 본다는 걸. 그래서 이걸 내 이름으로 해준 거야. 이제 아무 눈치 보지 말고 살라고. 민호는 입을 다물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위해서. 위해서? 아니면 서진이를 위해서? 엄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서류 들고 오지 마. 그날 밤 순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은수가 큰일 났어. 너 영상 또 올라왔어. 너 며느리한테 욕했다는 영상이 돌아다녀.
순이가 링크를 보냈다. 영상 제목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 욕설주의. 재생했다. 누군가 내 목소리 같지만 내가 아닌가 소리치고 있었다. 이 X 같은 것들이 내 건물에 감히. 배경은 내 건물 앞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댓글이 달렸다. 역시 속마음 나오네 키읔키읔. 케이크 던져도 싸다. 요즘 노인네들 수준. 나는 영상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거짓이었다. 전부 거짓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걸 믿고 있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베란다에 나가 앉았다. 겨울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남편이 죽고 10년. 혼자서 버텼다. 건물 관리하고 임차인 챙기고 세금 내고. 힘들었지만 견뎠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은 며느리 편. 세상은 며느리 편. 임차인들도 떠난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다.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왜 이렇게 힘들어?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새벽 2시. 박미정. 40년 친구였다. 은수가 나야. 미정아. 너 지금 우는 거지? 아니야. 거짓말. 목소리 들으면 알아. 나 지금 간다. 주소 보내. 미정아, 괜찮아. 오지 마. 닥치고 주소나 보내.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쥐고 다시 울었다. 새벽 3시에 도착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큰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은수가. 미정이 나를 꽉 안았다. 40년 동안 함께한 친구의 체온이 따뜻했다. 울지 마. 내가 왔잖아. 나는 미정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오래, 길게, 마음껏. 그래, 울어. 40년 봤잖아. 넌 참기만 했어. 남편 아플 때도, 돈 없을 때도, 시댁에서 무시당할 때도. 이제 그만 참아. 한참을 울고 나서 미정은 나를 거실로 끌고 가 앉혔다. 이제 정신 차려. 울 시간 없어. 이거 봐. 미정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내 남편이 죽기 전에 나한테 맡긴 거야. 미정아, 은숙이가 힘들어하면 이거 꺼내줘. 은숙이는 착해서 자기 권리를 못 지킬 거야. 내가 좀 도와줘. 그러더라고. 파일을 펼쳤다. 건물 증여 계약서 원본, 등기부등본, 특별 약속 조항, 증여세 납부 영수증. 이게 뭐야? 내 무기야. 여기 봐. 내 남편이 이 건물을 내 이름으로 완전히 넘긴 거야. 여기 특별 약속 보이지? 이 건물은 아내 김은숙이 혼자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아들이든 며느리든 그 누구도 이 건물에 손대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모르겠어. 누구도 이 건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야. 법적으로 완전히 내 거야. 나는 서류를 만졌다. 남편의 서명, 도장, 날짜.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느껴졌다. 그래서 내가 변호사 데려왔어. 미정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올라와. 10분 뒤 40대 여성 변호사 김수진이 들어왔다. 미정의 조카였다. 수진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김은숙님,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닙니다. 서류입니다. 법은 감정을 안 봐요. 서류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를 봐요. 그리고 지금 이 서류들은 모두 김은숙님 편입니다. 미정이 내 손을 잡았다. 은수가 들었지?
내 남편이 이미 다 준비해뒀어.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야. 이 서류 꽉 잡고 있는 거. 수진이 말했다.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생일 파티 때 원본 영상이요. SNS에 올라간 건 편집된 거예요. 실제 영상은 더 길 거예요. 그 안에 증거가 있을 겁니다. 며느리가 케이크를 일부러 던졌다는 증거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은수가 그 식당 CCTV 있을 거야. 내가 가서 받아올게. 이틀 뒤 미정이 USB를 들고 왔다. 수진이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영상이 재생됐다. 오후 5시. 생일 파티 시작 2시간 전. 서진이 인플루엔서 3명과 함께 식당에 들어온다. 여기가 각도 좋을 것 같은데요. 케이크는 여기 놓고 어머님은 여기 앉히면 되겠네요. 던질 때 각도 체크해야 해요. 얼굴 정면으로 나와야 조회수 나와요. 서진이 케이크를 들고 리허설을 한다. 던지는 각도를 확인한다. 카메라 위치를 조정한다. 완벽하네요. 이거 대박 날 듯. 영상이 끝났다.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전부 계획된 거였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의도적인 모욕이었어요. 나는 화면을 다시 봤다. 서진이 웃으며 각도를 조정하는 모습. 가슴이 뜨거워졌다.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수진이 말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차인들에게 연락해서 가짜 공지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 며느리에게 경고장을 보냅니다. 세 번째, 원본 영상을 확보해뒀으니 필요하면 공개할 준비를 합니다. 수지는 나를 봤다. 김은숙님, 이제부터는 조용히 계세요. 아무에게도 우리 계획을 말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움직이는 걸 지켜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에 끝냅니다. 미정이 웃었다. 은수가 체면은 말로 세우는 게 아니야. 서류로 세우는 거야. 나는 도장을 꺼냈다. 남편이 만들어준 도장. 붉은 도장. 이제 써도 되는 거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쓸 때입니다. 일주일 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서진이가 로펌 네트워킹 파티 연대요. 거기서 엄마 소개 좀 하고 싶대요. 왜 나를? 효도하는 며느리 컨셉이래요. 엄마 모시고 가면 이미지 좋잖아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고 수진에게 연락했다. 며느리가 저를 파티에 데려가려고 해요. 좋아요. 가세요. 우리도 갑니다.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 사람들이 가득했다. 100명은 넘어 보였다. 변호사들, 사업가들, 인플루엔서들. 서진이 나를 맞았다. 어머님 오셨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는 나를 단상 근처로 안내했다. 어머님, 오늘 제가 효도를 주제로 발표할 거예요. 어머님께서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 서진이 무대에 올랐다. 스크린에 그녀의 얼굴이 크게 떴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오서진입니다. 오늘은 합리적 효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의 효도는 감정이 아니라 합리성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되 경계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스크린에 슬라이드가 떴다. 시니어 재산관리 가족이 함께. 저희 시어머님도 계십니다. 서진이 나를 가리켰다. 조명이 나를 비췄다. 시어머님께서 건물을 가지고 계신데요. 처음엔 혼자 관리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가 설득해서 이제 가족이 함께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동의하지 않았다. 합리적 효도는 이런 겁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되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 박수가 터졌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주먹을 꽉 쥐었다. 서진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다. 그때 뒤쪽 문이 열렸다. 미정과 수진이 들어왔다. 임차인 대표 2명도 함께였다. 수진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했다. 죄송한데 지금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무대에 계신 분이 한 말 중에 거짓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서진의 얼굴이 굳었다. 저는 변호사 김수진입니다. 김은숙님의 대리인입니다. 지금 방금 가족이 함께 건물을 관리하기로 했다고 하셨는데요. 거짓말입니다. 김은숙님은 그 어떤 동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진이 끼어들었다. 아니, 이게 무슨... 그리고 이분이 김은숙님께 한 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진이 노트북을 연결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다. 생일 파티 리허설 영상. 서진이 케이크를 들고 각도를 확인한다. 인플루엔서들과 웃으며 계획을 짠다. 던질 때 각도 체크해야 해요. 얼굴 정면으로 나와야 조회수 나와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영상이 이어졌다. 실제 생일 파티. 케이크가 내 얼굴에 던져지는 장면. 사람들의 웃음. 핸드폰으로 찍는 모습. 그리고 크림 범벅이 된 내 얼굴. 당황한 표정. 수치스러워하는 모습. 조용해졌다. 수진이 말했다. 이게 합리적 효도입니까? 시어머니를 의도적으로 모욕하고 그걸 SNS에 올려 조회수를 벌고 건물을 빼앗으려 한 게 효도입니까?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진이 임차인 대표를 무대로 불렀다. 카페 사장님이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김은숙님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이상한 문자를 받았어요. 건물 주인 바뀐다. 보증금 다시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몇몇은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가짜 공지였어요. 누가 보냈는지 조사해 봤더니 카페 사장님이 서진을 봤다. 이분 지인이 보낸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수진이 나를 불렀다. 김은숙님 올라오세요. 나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다. 다리가 떨렸지만 걸었다.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숙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제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죽기 이틀 전에 저한테 건물 서류를 쥐어줬어요. 당신 이름으로 해뒀어.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10년 동안 그 건물을 지켰습니다. 혼자서요. 임차인들 챙기고 수리하고 세금 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여자라고 무시당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서진을 봤다. 그런데 제 며느리는 저를 모욕했습니다. 제 생일에 케이크를 던지고 SNS에 올리고 조회수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제 건물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합리적 효도요?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 효도는 부모를 존중하는 겁니다. 모욕하는 게 아니라요. 박수가 터졌다. 작게 시작해서 점점 커졌다. 민호가 객석에서 일어났다. 그는 무대로 올라와 서진을 봤다. 당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오빠 이건. 닥쳐. 나 지금 내 말 듣기 싫어. 민호가 내게로 왔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바보였어요. 민호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나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눈물이 났다. 일어나. 일어나라고 했어. 그리고 이제부터 엄마 편 서. 응. 이제는 엄마 편이야. 민호가 일어나 내 옆에 섰다. 수진이 서류를 꺼냈다. 오서진 씨, 앞으로 나오세요. 서진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다. 지금부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첫 번째, 여기 적힌 대로 하시면 됩니다. SNS에 공개 사과문을 올리고 변호사회에 자진 신고하고 앞으로 김은숙님 건물 일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세요. 두 번째, 거부하시면 저희는 법원에 고소합니다. 명예훼손, 재산권 침해, 사기, 여러 가지로요. 서진의 손이 떨렸다. 저는 선택하세요. 서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다.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서진 앞에 놓았다. 합의서 1. 오서진은 본인의 SNS에 공개 사과문을 게재한다. 30일 동안 고정. 2. 오서진은 변호사회 윤리위원회에 본 사안을 자진 신고한다. 3. 오서진은 김은숙의 건물 관련 사안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 4. 오서진은 가짜 공지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사과한다. 5. 위반 시 3천만 원을 배상한다. 사인하세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사인했다. 글씨가 삐뚤어졌다. 나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다. 붉은 도장. 서류 위에 도장을 찍었다. 툭, 툭, 툭. 연회장이 조용했다. 도장 찍는 소리만 울렸다. 수진이 말했다. 오서진 씨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SNS 공개 사과. 30일간 계정 최상단에 고정합니다. 둘째, 변호사회 윤리위원회에 자진 신고. 경고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임차인들에게 개별 사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넷째, 이 모든 증거는 보관됩니다. 다시 비슷한 일을 벌이면 즉시 고소합니다. 수진은 서진을 똑바로 봤다. 이게 정의입니다. 파괴가 아니라 교정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수진이 민호를 불렀다. 정민호 씨, 당신도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배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립이었지만 이제는 편을 정해야 합니다. 민호는 나를 봤다. 엄마, 저 앞으로 3년 동안 건물 일에 관여 안 할게요. 엄마가 하시는 대로 할게요. 그리고 민호가 서류를 꺼냈다. 공동관리 철회 확인서예요. 제가 사인했어요. 이제 건물은 완전히 엄마 거예요. 나는 서류를 받아봤다. 민호의 서명이 있었다.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3개월 뒤, 서진은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 저는 시어머니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생일 파티에서 의도적으로 모욕했고 SNS에 올려 조회수를 벌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댓글이 달렸다. 와, 반전이네. 시어머니가 당하셨겠다. 이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임. 변호사회에서도 결정이 났다. 경고 처분. 6개월간 승진 심사 제외. 5월 어느 날 민호가 손주 지훈이를 데리고 왔다. 할머니. 지훈이를 안아 올렸다. 우리 지훈이 보고 싶었어. 할머니, 이거 드릴 거야. 지훈이가 그림을 건넸다. 할머니와 손주가 손잡은 그림.
고마워, 지훈아.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요즘 회사 일 좀 풀려서 그래도 3년은 약속 지킬게요. 알아. 나는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다. 지훈아, 이거 할머니가 내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야. 매달 20만 원씩 넣어줄게. 대학 갈 때쯤이면 꽤 모일 거야.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 최고.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고마워요. 내가 엄마 편 서줘서 고마워.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생일 파티 때 입었던 재킷을 빨았다. 크림 얼룩은 완전히 지워졌다. 하지만 책상 위에는 붉은 도장이 놓여 있었다. 남편이 만들어준 도장. 내 이름이 새겨진 도장. 나는 도장을 손에 쥐고 창밖을 봤다. 봄이었다. 벚꽃이 피고 있었다. 여보, 나 잘했지?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대답하듯. 잘했어. 정말 잘했어. 건물 3층 빈 공간을 보며 생각했다. 저곳을 어떻게 쓸까? 혼자 쓰기엔 너무 넓다. 나처럼 힘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차 한 잔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곳. 천천히 계획해봐야겠다. 병원 복도. 서진이 걷는다. 동료가 수군댄다. SNS 봤어. 서진이 고개를 숙인다. 민호 사무실. 책상 위에 달력. 건물 관여 금지 D-981 표시. 민호가 쓸쓸히 웃는다. 김은숙의 집. 책상 위 붉은 도장. 도장에 새겨진 이름 김은숙. 도장은 2번 찍힌다. 한 번은 나를 위해, 한 번은 남을 위해.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 누군가의 이야기에 불을 켜는 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인생 사연 불 켜진 이야기였습니다.